저는 30에 넘게 부산 바닷가에서 식당을 해왔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섞인 그 시간은 제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싱크대에선 바닷물 냄새가, 프라이팬에선 기름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조리대, 그가 직접 만든 나무 간판을 바라보며 버텼어요. 사람들은 왜 아직도 문을 닫지 않느냐 물었지만 저는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칼끝에 닿은 비늘이 반짝였고 해풍이 문틈으로 밀려들어와 살갗을 스쳤죠. 그때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무장화가 아닌 구두 굽소리.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어요. 사장님, 이 구역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건장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봉투 안에는 철거 통보서가 들어있었죠. 재개발이요? 그 말이 입안에서 굳었습니다. 여긴 제 땅이에요. 남편이 피땀 흘려 세운 식당이라고요. 남자는 무표정했습니다. 이제 구역 전체가 매입 대상입니다. 보상금이 나올 겁니다. 보상금이라는 말이 참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내 삶을 한 줄 숫자로 계산하는 소리 같았죠.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폭풍이 불던 날. 남편은 새벽배를 타고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바다를 매일 바라봤죠. 사람들은 포기하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어.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파도 끝 어딘가에서 그가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고. 밤마다 들리던 바다의 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은희야, 내일은 맑을 거다. 그 한마디를 붙잡고 저는 살아왔어요. 남자가 떠나고 난 뒤 식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바다가 거칠게 흔들렸고 천장에 걸린 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시한처럼 들렸어요. 그날 저녁 큰아들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 단정한 머리. 입가에는 걱정이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이 식당 정리하면 제가 서울에 집 구해놨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을까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석아, 이건 그냥 식당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함께 세운 집이야. 민석은 눈길을 피하더니 낮게 말했죠. 엄마,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 낡은 가게 하나 붙잡는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낡았다. 그 단어 하나가 제 삶 전부를 부정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들이 떠난 후 식당 안은 유난히 비어 보였습니다. 손님 없는 테이블 위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벽을 쓸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손수 바른 페인트 자국, 그가 망치질하며 박아넣은 못의 흔적, 손님들이 장난삼아 새긴 낙서들. 그 모든 게 제 세월이었어요. 이걸 무너뜨리라니. 그 말이 한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밤이 깊도록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새벽 파도가 벽을 두드리며 속삭였죠. 은희야, 지켜야 한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바람이 유난히 세차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손님이 없어 일찍 문을 닫으려던 참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여기 주인분 계세요? 문틈 사이로 보니 젖은 머리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오늘은 영업 끝났어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급히 답했습니다. 금방이면 돼요.
혹시 하준 씨 아시나요? 그 이름. 10년 만에 들었습니다. 제 남편, 바다로 떠난 그 사람의 이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서류 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예요. 그날 사고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기록에 이상한 점이 많아요. 보험사 쪽에서도 의심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날은 폭풍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기자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열어보세요. 그녀가 떠난 뒤 식당 안은 적막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빛을 토해냈고 창밖에서는 파도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내가 아는 이름이 있을까봐. 손끝이 떨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그 사람의 배가 있었을까요? 그날 그 폭풍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이 담긴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당신 왜 그렇게 떠났는지 이제야 알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뒤 민석이 식당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새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그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결심이 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재개발 계약이에요. 서명만 하면 바로 보상금 들어와요. 저는 말없이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왜 그렇게 서두르니?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죠. 엄마, 이제 쉬세요. 이 낡은 식당 하나 지키겠다고 고생하지 말아요. 그 말에 손이 식탁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식탁은 남편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못이 빗돌게 박혀 있어 손님이 흔들린다고 투덜거리면 그가 미소 지으며 고쳐주곤 했죠. 그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야. 민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아버지 얘긴 이제 그만해요. 10년이나 지났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너한텐 벌써 그렇게 오래됐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죠. 그날 이후로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은 해외로 떠났고 식당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 의자 2개가 텅 빈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불빛이 바다 위로 번져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까? 며칠 뒤 기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봉투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열 용기가 없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때예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드디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보험 증서가 있었어요. 피보험자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강민석.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식당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그 불빛 아래서 저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석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눈꺼풀은 무겁고 손끝은 싸늘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도로와 간판이 온통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응이응건 설계발. 유리 건물 앞에 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속에서 묘한 예감이 올라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반짝이는 복도, 냉기가 감도는 사무실 공기. 민석이 제 모습을 보고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이 회사, 내가 대표라지. 맞아요. 근데 왜요? 이 회사가 내 식당 부수는 곳이라면서.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민석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제 식당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뭐 하려는 거야? 그는 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사업이에요. 도시가 변해야죠. 낡은 건 없어져야 해요. 그럼 내 아버지가 세운 것도 낡은 거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될 줄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그 보험 들었지?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내가 그때 아버지 몰래 보험을 든 거냐?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땐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 생각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죠. 어쩔 수 없었다니. 내 아버지의 생명을 돈으로 바꾼 게 어쩔 수 없던 일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아들 민석은 되려 저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그 일 때문에 나도 괴로워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허망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잃고 식당을 잃고 이제 남은 건 모자의 신뢰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죽은 거야.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길 위의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받은 건 이런 기분이구나. 바다로 가는 길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가라앉은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부서지는 물결이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은희야, 이제 알겠지? 식당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그의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아팠어요. 여보, 당신이 떠난 이유가 이거였죠. 당신은 그걸 막으려다.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 어둠이 번졌습니다. 며칠 뒤 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준 씨 사고 다시 조사 들어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는 오래된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엔진 정지 시간 2시 13분. 기상 악화 보고 2시 27분. 시간이 거꾸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누군가 배를 멈췄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연료 밸브를 잠갔다. 짧은 문장 하나가 심장을 무너뜨렸어요. 손끝이 떨리고 서류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그럼 그날 남편은? 기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돌아오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열해 동안 가슴에 묻은 이름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바다는 잿빛이었고 물결은 거칠게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남편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여보, 당신은 끝까지 지키려 했군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켜두었습니다. 창문에는 비가 내리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남편의 사진 아래에 금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금고. 손끝으로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돌아오면 이 불을 켜두고 기다려줘. 그때 우린 다시 시작하자.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남편의 손글씨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식당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 같았어요. 이튿날 저는 기자와 함께 시청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편지와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죠. 회의실 안엔 냉기 같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닙니다. 인명사고와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지난 사건을 지금 와서. 하지만 기자가 녹취 파일을 틀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석의 회사와 정치인의 대화. 재개발 이권, 보험금, 그리고 사고라는 단어. 그 순간 제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며칠 뒤 뉴스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보험 조작, 재개발 비리 의혹. 화면 속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 바다는 제 삶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간판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불은 끄지 않았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당신도 사라질 것 같아요. 새벽이 올 때쯤 바람은 잦아들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식당은 엉망이었지만 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바다 위로 번져나갔죠. 남편의 웃음이 그 빛 속에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은희의 집밥.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사진이 걸려 있고 항상 문 앞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늦게 피는 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봄을 만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반짝였어요. 그 물결 위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삶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거였어요. 새벽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그 바다 위에서 저는 오늘도 불을 켜둡니다. 거짓은 언제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깊이 묻어도 진실은 결국 떠오르니까요. 누군가는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더라도 끝내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고 믿음을 잃고 그럼에도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요. 남편의 죽음, 아들의 배신, 그리고 진실의 무게 속에서 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삶이란 결국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파도와 같습니다. 한 번 무너져도 다시 밀려오고 다시 흩어져도 끝내 바다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든
진심으로 지켜낸 것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냅니다. 그 빛이 우리 모두의 바다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진실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용기가 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